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수능이 치러졌죠? 다음번 수능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이에요. 1년간 이 주인공 생활 마음껏 누리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선생님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소단원 제목이 뭐죠? 네, 분자의 구조죠, 분자의 구조. 우리 지금 오늘 148쪽부터 진도 나갈 건데, 분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분자 구조를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잠깐 올라갔다 볼까요? 자, 교과서 147쪽, 146쪽에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으로 나타냈던 요런 그림들, 네, 우리가 직접 해봤죠, 탐구활동에서 점 찍어봤잖아요. 네, 루이스의 전자 점식으로 분자를 나타내봤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선생님이 이거 적어줬어요. 메테인을 이루는 전자를 점으로 표현했고요.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네 쌍이고 비공유는 0쌍이다. 다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지 않고 있는 자신만의 전자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죠? 전자쌍 중에서. 여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이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중심 원자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세 쌍은 공유하고 있는데 요 한 쌍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뭐 몇 쌍인지 다 그때 표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오늘 거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148쪽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게 될 148쪽. 다양한 분자의 구조. 분자의 구조가 그러면 전자랑도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죠. 지금 전자를 점으로 나타냈던 걸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오늘 공부할 거랑 연관돼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전자가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나 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활동부터 먼저 내려가 볼까요? 자, 탐구활동 가기 직전에 자, 요거 분자 구조 결정하는 원리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바로 탐구활동에 보니까 풍선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전자를 점으로 나타냈고 그게 분자의 구조랑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낸 풍선이 결국은 전자란 얘기인 거예요. 전자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풍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별거 없죠. 네, 해보면 됩니다. 여기 풍선을 중간에 이제 묶은 부분, 요거를 이제 중심 원자라고 봐요. 중심 원자가 어디 한 군데 있겠죠. 이제 중심 원자 어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숨어 있으니까 여기 살짝만 그릴게요. 자, 두 개의 풍선, 세 개의 풍선, 네 개의 풍선. 전자가 조금 많고 적고 이건가?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 풍선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함께 묶어봤을 때 어떤 모양을 이루니?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쉬워서 그냥 바라볼게요. 자, 이거는 풍선이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펼쳐져 있겠지. 이게 가로로 놔뒀지만 세로로 놔도 마찬가지고 얘들 직선을 이루고 양쪽으로 쫙 펴져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180도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세 개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세 개가 공간을 나눠서 쓸 거예요. 최대한 멀리 이제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풍선끼리 이제 딱 붙어 있을 순 없잖아요. 풍선이 빵빵하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삼각형을 이루겠죠. 120도로 나눠지면 360도 되죠? 여러분도 이거는 수학에서 배웠을 거니까 좀 자세하게 안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개일 경우에 4개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마찬가지 풍선이 지금 이렇게 밑에 삼각형을 이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또 세모가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이쪽 면으로 세모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뒤쪽 면으로 세모가 되는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중심 원자에서부터 여기 이 풍선한테 이렇게, 이 풍선한테 이렇게, 이 풍선 이렇게, 이 풍선 이렇게 네 군데가 얘네들이 각각 흩어져 있을 건데 정사면체 때는 이 각도 하나하나가 이제 109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각도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저절로 외워지시게 될 거예요. 109.5도인데 109도 정도 되는 이 각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 모양을 봤어요. 왼쪽이 두 개일 경우에는 직선 모양이었고요. 직선 모양. 이거는 뭐야? 네, 삼각형이죠. 삼각형. 이거는 평면입니다. 평면. 삼각형 중에서도 평면 삼각형이에요. 입체 삼각형 없는데 구분해주기 위해서 평면 삼각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또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거 삼각
삼각뿔처럼 생겼잖아요. 바닥에 삼각형 있고 삼각뿔처럼 생겼잖아요. 네, 삼각뿔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 써볼게요. 이게 공평하게 공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밑에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삼각형이나 옆면을 이루는 삼각형이 전부 다 똑같은 다 정삼각형이에요. 사이즈가 똑같은. 그래서 이거를 정사면체라고 우린 좀 얘기해 볼게요. 삼각뿔 표현보다는 정사면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입체 도형에 대해서는 수학 시간에 중학교 때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열되는 까닭을 써보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이유는 뭐긴 뭐겠어. 풍선이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 왜? 너무 빵빵해서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서로 멀리 떨어지면은 그게 제일 안정하니까. 안정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 문제도 바로 적어볼게요. 요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풍선은 뭐에 비유될까요? 풍선 전자에 비유하면 됩니다. 전자. 그런데 전자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으로 전자를 나타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었나? 우리 지난 시간에 메테인 같은 거 생각해볼까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4개가 있는 탄소에다가 전자가 1개 있는 수소가 만나서 이렇게 공유를 4번 형성해요.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전자들을 나타낸 거예요. 전자가 아니고 전자쌍이라고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겠네. 전자쌍이고요. 뭐 앞에다가 공유전자쌍이다 라고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전자쌍을 풍선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다 나오네. 우리가 했던 거. 여기 전자쌍이 4쌍이 있었는데요. 그럼 풍선 4개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메테인은 어머 소름. 아마도 이렇게 되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벌써 탐구 활동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가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교과서에 표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함께 묶여있는 여러 개 풍선 중에서 풍선 하나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어요.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선 하나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한쪽이 그냥 커지겠지 이렇게. 그지? 이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얘들이 그래도 멀리 떨어지려면 직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커지면 원래 공평하게 공간 나누고 있었는데 삼각형 이렇게 되겠지. 하나가 커지면 원래는 이만했는데 하나가 커졌어. 그 얘가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면서 야 너희는 좀 찌그러져 있어. 120도? 우리 무슨 공평하게 무슨 120도야? 내가 제일 덩치 큰데 너희 좀 더 찌그러져 있어. 그 얘네들은 120도보다 더 안 되는 공간을 차지하겠고요. 아마 얘는 공간을 훨씬 많이 차지해서 자기 혼자 120도 넘는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나머지 풍선들이 불쌍하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지. 그치? 이 각도가 좀 쭈그러들 거다. 한마디로 풍선 하나 커지면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네, 나머지 풍선 간의 각도가 불쌍하지만 쪼그러들 거예요. 각도가 더 작아진다. 나머지 풍선 간의 각도가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머지 풍선이 더 지우고 쓸게요. 미안해요. 더 가까워진다 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죠. 풍선이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전자에 비유한다? 선생님, 그럼 전자도 풍선처럼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하나요? 그렇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전자의 성질이 그랬잖아요.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는 전자끼리는 좀 떨어져. 싫어. 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줄 좀 그어줄까요? 다음 페이지 149쪽에 가셔가지고 오늘 줄 끌기 별로 없어요. 다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줄 그어볼까요? 자,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들은요.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서 가장 멀리 가능한 최대한 야 좀 떨어져 가장 넓게 쓰자 이렇게 한다고요.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 정전기적인 반발력 때문에 이것을 뭐로 하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누가 야 이 분자는 구조가 어떻게 돼? 이 분자는 구조가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전자쌍 반발 이론 때문에 그런 거죠. 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내용입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 뭔데?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싫어해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있어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그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 줄부터 보시면 중심원,
미안해. 왜 어디 갔지? 네. 중심원자 주변 전자쌍 수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줄 좀 꺼놓을까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풍선이 몇 개 있는지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런데 누구의 전자쌍이냐면 중심원자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심원자를 중심으로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도 그랬죠. 탄소가 있으면 여기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원자 얘를 기준으로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전자쌍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 주변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 주변에 있는 거는 각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거의 안 끼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각도가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거든요. 2개일 경우, 그다음 3개일 경우, 그다음 4개일 경우가 있는데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2개일 경우 아까 풍선 본 거 똑같이 한번 더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도 각도를 이룹니다. 직선 구조죠. 요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하나 적어놓을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네, 공유전자성 수가 2개니까 이거는 지금 직선 구조예요. 두 번째 그림 3개 있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죠? 3개 있을 때는 네, 삼각형이면 삼각형, 삼각형. 인데 그냥 평면에 존재하는 삼각형이에요. 결합각이 몇 도인? 360도 3으로 나눠준 120도인. 그래서 120도 각도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 정도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 각도 뭐 저절로 외워주실 건데 알고 계실 건데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4개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4개 있을 경우는 109.5도도 이왕이면 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외워주실 거예요. 요거는 무슨 구조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네, 요 4군데로 나눠주는 거.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바닥에 삼각형, 옆에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4개 모인 뭐 정, 사, 면, 제, 입체 구조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는 또 없을까요? 네, 이걸 말고도 또 있어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는데 여러분들 이제 붕소 같은 경우에나 뭐 산소 같은 경우에 체해가 전자 6개여가지고 산소는 체해가 전자 6개니까 2군데서 뭐 공유를 하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황 같은 경우에 체해가 전자 몇 개냐면 얘 6개거든요. 그런데 얘는 6개가 다 공유결합 해버려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2개만 공유결합 형성하는데 여기서 근데 황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막 6개를 형성하는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런 거. SF6 같은 경우에 이렇게 6군데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팔면체 구조화탄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려워서 배우지 않은 건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조와 각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저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풍선 생각하면 저절로 외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시를 하나씩 볼게요. 예시. 예시강사 문제 나오니까 우린 예술도 잘 볼 줄 알아야지. 염화 베릴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요. 양쪽으로 염소 원자가 염소 원자가 붙어 있다. 자,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7개였어요. 1개 모자라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해서 공유해가지고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어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체가 전체 2개였거든요. 사실 모자란 거는 이제 6개가 모자라긴 한데 그거 다 어디서 얻으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홀전자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씩 공유결합 해야겠어.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화학식을 보는 순간 이 공유전자쌍을 2쌍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결합 보니까 공유전자쌍 2개네. 그러면은 양쪽으로 CLCl이 쫙 펼쳐진 직선형 나타나면 되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이거 지금 공유전자쌍이 몇 개라고요? 네, 2쌍이에요. 옆에 볼까요? 3염화 붕소. 이것도 분자식 보시자마자 붕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요. Cl이 양쪽으로 3개가 양쪽이라고 하면서 미안 3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3개가 우리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림 아니야 미안 점 찍어준 전자 점식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얘가 입체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3군데 몰려있지 않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이 120도 각도 가장 멀리 떨어지는 방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얘는 공유전자쌍이 3쌍이거든요. 풍선 3개거든요. 근데 얘는 공유전자쌍 몇 개일까요? 네, 4쌍이네요. 사염화탄소, 염소 4개가 붙어있는 탄소, 사염화탄소. 여기,
여기에서 염소 4개가 공유 전자 쌍, 4쌍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4개가 각각 다 공평하게 각도를 이루는 정사면체형이라고 했었어요. 4쌍의 경우에. 그래서 각도는 109.5도 결합각을 만들어준다라는 얘기 했었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두 쌍일 때 이런 입체 구조 직선형이고, 세 쌍일 때 평면 삼각형, 네 쌍일 때의 정사면체형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합 각도 잘 물어봐요.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여기 있는 예시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를 외울 필요 없어요. 누가 나올지 몰라요. 문제에 나온 애를 보고 요걸 예시를 주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유전자쌍 몇 쌍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사례들도 보기 위해서 한 장 뒤로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탐구활동 잠깐 쉬고요. 151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151쪽에 가셔가지고요, 선생님이랑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테인이 우리가 이제 계속 예시로 쓰던 애가 나왔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중심으로 C를 중심으로 해서 H랑 네 군데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적어볼까? 공유전자쌍 몇 쌍? 네 쌍. 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모양? 적어줄게요. 중요하니까. 정, 사, 면, 체. 라고 써줍니다. 네, 두 번째, 근데 암모니아 가보세요. 자, 암모니아 가봐. 암모니아 가니까 못 보던 게 하나 있네? 선생님. 이거 N에다가 H 3개인데요? N에다 H 3개인데요? 3개면 120도 평면 삼각형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전자 점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세 군데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고요. 한 쌍은 원래 암모니아 형성하기 전에 질소가 갖고 있던 전자쌍이잖아요. 그래서 질소의 총 전자쌍은 4쌍인데, 공유 전자쌍이 3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총 전자쌍은 몇 개야? 4개. 그래서 총 풍선은 4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니까 정사면체처럼 이렇게 네 군데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는데 하나는 사실 H라는 원자가 들어있진 않잖아요? 실제로 눈을 보면 이거 투명인간.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기에는 그냥 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겠다? 요 수소가 연결된 요거만 보이겠다. 네, 근데 이거 아까 3개 붙어있는 요거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삼량한 분수 요거랑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평면의 삼각형. 요렇게 된 평면 삼각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평면 삼각형이 아니에요. 왜? 지들끼리 정사면체처럼 삼각뿔처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비공유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들은 이렇게 있긴 있는데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결국 얘들을 실제로 보면은 삼각형이 있고 약간 위로 솟아있는 삼각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요게 잘 낚시질 잘 당해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각뿔 모양이에요. 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어떨 경우에 공유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가 1개 있어가지고 총 풍선 있어야 될 자리는 4자리. 4자리인데 그 중에 실제로 원자가 H수소 원자가 들어있는 곳은 3자리밖에 없는 요거 삼각뿔 모양이에요. 됐죠? 요거와 아까 좀 전에 했던 이거는 그냥 전자쌍이 3쌍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 차지할 게 3쌍밖에 없어서 실제로도 3개 있고 비공유 투명으로 숨어있는 비공유 전자쌍 없는 거 그럴 때는 평면이고요. 요거는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삼각뿔 모양이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런 거 잘 나오겠죠? 네, 그 다음 물 분자로 갈게요. 물 분자는 되게 중요하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딴 것도 중요하지만 물은 분자까지도 알아놓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전자 점식 한번 그려볼까요? 산소가 있고요. 비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랑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도 있어요. 적어볼까?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총 그래서 전자쌍 몇 개? 4쌍. 4쌍. 4쌍이면 원래 무슨 모양처럼? 네, 정사면체처럼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왼쪽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중에 둘은 뭐야? 투명인간이야. 둘은 비공유 전자쌍이라서 실제로 원자가 등장하지 않고요. 실제로 등장하는 곳은 공유하고 있는 여기 공유 전자쌍 수소 2개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사면체처럼 우리가 그려질 것 같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원자는 어디만 있냐면
여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모양이냐면은 그냥 뭐 밖에서 보면은 야, 뭐 수소가 이렇게 그냥 붙어 있네? 구부러져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형 이라고 써주시고요. 물 분자가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형도 정말 잘 나옵니다. 요거 위에 요거 두 개 붙어 있다고 해서 요거 있더니 직선형 요거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쫙 펼쳐져 있는 180도 직선형이에요. 왜냐면은 염소가 있고 끝난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실제로는 여기 숨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직선 구조가 아니라 얘는 구분형 구조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배운 것까지 반드시 모양들을 다 기억을 좀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총 몇 가지 모양 배웠죠? 총 몇 가지? 네, 아까 앞에서 세 가지 배웠죠?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세 가지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또 몇 가지 배웠어요? 네,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이거 정사면체는 하나 겹치는 거예요, 앞에 거랑. 정사면체는 아까 앞에 했던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빼고 총 네가 아니죠. 세 가지에서 5가지 배웠네요. 5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평면 구조가 있었거든요. 평면 구조 누구누구 있었냐면 직선이든지 맞나요? 또는 평면에서 나타나는 삼각형 구조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방금 본 구분형도 있어요. 이거 입체 같은데요? 네, 이거 다 했을 경우에 입체인 거고, 실제로 이제 이거 다 하기 전에, 이제 비공유까지 따지기 전에, 산소랑 수소만 보면, 얘만 보면, 요렇게 그냥 한 평면이 나타난 거예요. 산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양쪽에 두 개 붙어 있는데, 구분형이네. 이것도 평면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평면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 구조는 뭐뭐 있었냐면, 내 앞에서 봤던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에, 정사면체 구조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요거 삼각불 모양도 있다는 거죠. 하실만한가요? 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아, 네, 안 어렵죠? 지금까지 한 것까지. 네,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그 원리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직선 모양 이루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했었어요? 좀 전에? 네, 공유전자쌍이 두 개일 경우에 이렇게 됐어요. 평면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공유전자쌍이 세 쌍일 경우에 가장 멀리 떨어지는 쪽으로. 그런데 공유전자쌍이 세 개 있으면서 비공유도 한 쌍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면 삼각형 아니고 암모니아처럼 여기 봤죠? 삼각불 모양이 된다고 했었어요. 정사면체 구조 공유 결합이 4개 있으면 된다 했어요. 4쌍. 여기 있네. 메테인 같은 경우에. 4쌍이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거 공유전자쌍이 2개고요. 비공유가 2개일 경우 어떻게 된다고? 비공유가 여기 숨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사면체 같은 모양 정사면체는 아니에요 실제로. 네, 좀 각도 다른데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4개인데 그 중에 2개만 보이니까 구분형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정돈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합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정사면체 구조일 때는 결합각이 109.5도라고 하셨어요. 맞죠? 109.5도가 실제로 이제 계속 적용되느냐, 이런 똑같은 정사면체가 계속 적용이 되냐 했을 때, 이 네 개가 똑같은 원자일 경우, 똑같은 공유결합일 경우에 정사면체고 109.5도고 모양이 항상 각도랑 위치랑 차지하는 공간이 똑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었잖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삼각불 형성하는 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 근데 이럴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요. 풍선 하나가 커진 효과예요. 아까 우리가 풍선 하나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좀 피해를 보거나 찌그러지거나 하겠죠?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이론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좀 표시해볼까요? 자, 줄을 좀 그을 겁니다. 요 그림 바로 위에요. 요거 좀 볼게요. 비공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있는데 그게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커요. 그리고 또는 공유 하나, 비공유 하나 있는 것보다 큽니다. 정리해서 적어줘 볼까요, 선생님이? 자,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비공유끼리의 반발력이 있을 건데, 야, 나 비공유, 너도 비공유? 우리끼리 좀 멀리 떨어져 있자 하는 그 힘이랑 이번에는 난 비공유쌍이야. 넌 공유쌍이지? 우리 좀 떨어져 있자 할 때 그 힘.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떨어지려고 하는 힘 따졌을 때 요 힘이 요 반발력이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자리 차지를 많이 해요. 그렇지. 원래 공유 안 하던 전자들이니까. 원래 자기 혼자 쓰던 전자잖아요. 예를 들면 요 탄소가 자기 혼자 쓰던 전자가 있었다. 근데 얘는 공유했어. 공유하니까 수소랑 나랑 공동 재산이야. 같이 쓰는 거야. 야, 수소네 집에도 조금 놔두고 우리 집 좀 놔둬. 근데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오긴 할 거야. 왜? 난 전기 운송도가 크니까. 어쨌든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전자를 약간씩 나눠 쓰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자기 혼자만의 독단 재산, 단독 재산이잖아요. 요건 당연히 내 자리 많이 차지하지. 그래서 얘는 반발력이 더 크다고요. 여기는 그런 게 두 개나 있네. 얘네들끼리는 자리 더 많이 차지해 서로. 야 우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야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자리 많이 차지하는 애들이잖아. 반발력 더 크다고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쪼그라 붙어야지. 그래서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원래 정사면체일 때 109.5도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요거 선생님 자꾸 너무 지저분하게 표시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여기 선생님이 칠판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해야 되는데 못 가리켜가지고 자꾸 색칠하는 습관이 드네. 여기에 좀 표시할게요. 어디에 표시하시냐면 여러분도 같이 표시하실 거예요. 어디에 표시하시냐면 여기에 표시하세요. 자,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다른 애들을 밀어버려. 밀어버리니까 다른 애들끼리는 어떻게 되겠어? 별 각도가. 네, 줄어든 거예요. 혹시 숫자를 못 외우시더라도 여기 있는 109.5도보다 어떻게 된 거다? 작아졌다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물에 가서도 볼게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 두 개거든요. 얘네들끼리 밀어내는 힘 굉장히 큽니다. 야, 저리가. 밀었어. 얘들도 야 자리 좁으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적은 여기 공유전자쌍은 여기는 어떻게 돼? 쪼그라드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각도가 줄었네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자리 차지를 많이 해요. 공유 전자쌍은 자리 차지를 좀 적게 합니다. 밀면 밀리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도도 줄어든다. 그래서 각도가 줄어든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도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고 익히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알아놓으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탐구활동 그러면 한번 그려보고 오겠습니다. 자, 150쪽. 150쪽에 있는 탐구활동으로 빨리 가볼게요. 자, 여기 가셔가지고 탐구활동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에 전자 점식부터 그려볼게요. C에다가 H 4개 계속 그렸던 거라서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하나에 전자쌍이, 원래 전자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 공유 세 군데. 바로 적어줄게요. 자, 물도 마찬가지 산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쌍 H 하나, H 하나. 그럼 공유 전자쌍 수가 4개일 거고요. 비공유 없고요. 공유 전자쌍 3개고 비공유 1쌍 여기 있었죠? 여기는 2쌍. 비공유 2개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중심원자 주변의 총 전자쌍 수는 4로 일치해요. 얘도 4개, 4개, 4개. 풍선은 4개가 맞아. 그런데 여기서 큰 풍선이 있다는 거죠. 큰 풍선이 이런 것들. 비공유하고 있는 건 큰 풍선이야. 근데 심지어 얘네는 원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원자가 보이지않아.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써보니까 분자 구조가 얘네는 4개가 공평하게 있는 정사면체일 거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라지고 안 보이니까 밑에 3개만 보이는 삼각 뿔 모양일 거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요 위에 비공 이런 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만 보이겠지. O 있고 H가 2개 이렇게 붙은 것처럼 보이겠죠? 구분형으로 나올 거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도형이 나오고 입체 도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이게 이해만 쏙 되면 진짜 쉬운 내용이거든요. 이거 포기하기엔 좀 아까운 단원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 한번 해보기 전에 방금 H2 같은 경우에는 H2 같은 경우 중심 원자 산소가 있고 옆에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그렸어. 중심 원자 산소가 있고 옆에 H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우리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거 입체로 표현하면 어차피 구분형인 거죠. 입체로 표현해봤자 어차피
H와 H는 각도가 휘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H2 말고 이번에는 똑같이 새 원자인데 CO2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 CO2.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전자 점식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소는 4개가 모자라요. 산소는 2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산소 2개여서 야 그럼 우리 2개씩 결합하자. 그래서 이중결합 형성합니다. 이중결합. 이중 공유 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보세요. 자, 공유 전자쌍은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있어요. 비공유 있어, 없어? 없네. 얘는 그러면 적어줄까? 얘는 공유 전자쌍이 뭐 몇 중 결합이든 간에 몇 중 결합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유 결합쌍이 2쌍 있고요. 비공유는 0쌍. 그럼 얘는 풍선이 2개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직선 구조네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총 전자쌍, 그러니까 총 풍선이 몇 개인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총 풍선이 몇 개인지만 떠올리시면, 요 모양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됐나요? 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다면 방금 CO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형이 된 거고요. 그죠?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소가 있는데 수소가 여기 2군데서 나타난 거고 여기는 옆에 풍선 2개는 비공유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분형이 되는 거고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51쪽으로 가보세요. 151쪽에 가셔가지고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은 서로 반발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그 이론이 뭐였죠? 왜 그렇게 된다고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요. 아, 이론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드네. 말 그대로 전자쌍 반발 이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유랑 비공유가 각각 2개 있을 경우에 한마디로 총 4개의 풍선이 있을 경우에 4개의 풍선이 있을 경우에 방금 봤잖아요. 머릿속에. 그 떠올려보세요. 그 풍선 모양. 네, 근데 그 중에서 공유하고 있는 원자는 2개밖에 없어. 그럼 뭐가 된다? 구분형. 구분형 된다. 물분자에서 가장 흔한, 물분자에서 가장 흔한이 아니라 가장 흔한 그 물분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분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 적용 가보자. 또 처음 보는 화합물이 있네.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 문제 나오면 바로 그냥 푸실 수 있어요. 볼까요? 사이아나수소가 있고요. 포르말데히드가 있는데, 자, 중심 원자만 여러분 잘 찾아주시면 돼요. 중심 원자를 분자식에서 또 표시를 굳이 해줬어. 가운데 C를 넣어줬네. 또 가운데 C를 넣어줬잖아. 중심 원자가 C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C가 있으면 원래 C는 공유해야 될 모자란 전자 몇 개? 총 4개. 그런데 옆에 수소가 일단 하나 공유해줬어요. 같이 공유 하나 했어. 야, 나랑 하나 공유하자. 질소가 있네? 질소는 총 전자, 체가 전자, 원자가 전자 몇 개죠? 네, 5개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쌍 비공유 있고 3군데에서 결합을 했었고 수소는 지금 하나는 얘가 공유해줬어. 나머지 3개가 좀 못 알았네. 그래서 애들은 3개씩 우리 공유하자. 너도 3개 공유해야 되잖아. 나도 3개 해야 되거든. 우리 그냥 한 방에 3중 결합해버리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으로도 나타내볼까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코로에는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직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선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풍선이 어느 풍선이 더 큰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풍선 2개일 때는 항상 하나 커도 어쨌든 180도 직선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말데히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그려볼까요? 네, 탄소가 있어요. 그 다음 수소가 일단 하나 공유해줬어요. 바로 선으로 그려볼까요, 얘는? 그 다음에 수소 하나 더 있네. 수소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2개의 공유가 남았는데 지금 공유 2개 더 남았거든요. 왜 전자 4개 얻어와야 되거든. 4개 공유해야 되거든요. 산소가 야, 어차피 나도 지금 2개 공유해야 되거든. 그 우리 둘이 한 방에 이중결합하자. 둘이서 같이 이중결합하는 거예요. 그림이 좀 찌그러졌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네. 여기다가 다시 그릴까? H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둘이 3방에 이중결합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무슨 구조인가요? 네, 삼각형 구조겠죠. 삼각형 구조. 왜? 총 풍선이 몇 개야? 3개야, 3개. 4개 아닙니다. 3개예요. 네, 얘가 쓰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더 이상 없죠. 하나, 둘, 셋, 넷. 비공유 전자쌍 없고 총 전자쌍 4쌍이니까 풍선 4개인 거니까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120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선생님, 이거 왠지 밀어내는 힘이 약간 반발력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좀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 그 전기 음성도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하고 있잖아요. 이중결합이 공간 훨씬 많이 차지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얘네는 120도보다 약간 크고요. 얘네는 또 쪼그러지는 거지 뭐. 120도보다 약간 작아요. 뭐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 122도, 106도, 116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공간이 좀 다르긴 하구나.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란 말은 안 써요. 그냥 삼각형이다, 평면 삼각형이다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자, 넘어가가지고 바로 중단원 마무리로 가볼게요. 중단원 마무리 괄호 채우기부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미안. 원자과 전자를 원소 기호 주변에 점으로 나타낸 거. 뭐죠? 전자점식. 이거 누가 개발했다고요? 루이스란 사람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두 번째. 분자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원자 사이의 결합을 나타냈습니다. 뭐 공유결합 같은 거 나타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분자 구성하는 중심 원자 주변 전자쌍은요. 서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데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네요. 이게 뭐냐면 전자쌍끼리 떨어지려고 한다. 전자쌍 반발 이론. 중심 원자 주변에 뭐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서 분자 구조 결정되냐면 전자 때문에 풍선 때문에 그게 뭐였지? 전자쌍.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면 전자쌍 중에서 비공유가 몇 쌍인지, 공유가 몇 쌍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전자점식 썼던 거 한번 연습해보자. 여기 보시니까 예시가 나와있네요. 1번 문제부터. 탄소 한번 나타내봅시다. 탄소 어떻게 할까요? 네. 원자과 전자 4개니까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황 같은 경우에 6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산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17쪽이죠? 17쪽이니까 하나 모자라. 하나만 공유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2번은 그러면 그 결합까지도 한번 나타내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베릴륨과 CL 나와있네. 해보지 뭐. 베릴륨 같은 경우에 얘들아 총 3가 전자수. 얘 원자과 전자 몇 개죠? 네. 몇 개인가요? 2개. 맞나요? 4번이잖아. 네, 2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나 밖에 없네? 그죠? 그랬을 경우에 염소가 와서 붙고 싶어. 염소는 몇 군데서 공유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한 군데서 공유하게 되겠죠. 그럼 한 개 더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화학식도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베릴륨과 염소는 이런 식으로 염소가 2개씩 결합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까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랑 염소도 해볼까요? 탄소랑 염소. 다 나왔지 뭐. 얘는 그 4군데서 한 군데서 결합 형성해야 되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군데서 공유 형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그래서 공유 하나 하고 비공유 전자쌍. 공유 하나 하고 비공유 전자쌍. 그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체가 전자 7개였으니까 하나와 공유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학식을 적어주시면 CCl4 이런 식으로 염소는 4개 붙어야 되는구나 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H와 S도 마찬가지 해주실 수 있어요. 황은 몇 쪽이에요? 네, 16쪽이요. 16쪽이니까 얘는 비공유 2개 이렇게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냥?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내볼게요. 항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 하나씩 와서 공유하면은 뭐 완벽하네. 됐지? 자, 여러분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분자 구조가. 직선형일까요? 네, 아니에요. 직선형 절대 아니에요. 왜?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풍선 4개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바로 그 분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선형이죠? 직선형. 얘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에요. 나이 구조는요? 삼각형입니다. 어떤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요. 맞나요? 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입체죠. 지금 입체인데 정사면체라고 얘기하고요. 결합각이 109.5도. 아이고,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뒤에다 섭씨를 막 붙이고 그래요. 109.5도. 되겠나요?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죠. 104.5도는 물 분자의 결합각이거든요. 요거까지 못 외우시더라도 정사면체일 때 109.5도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으로 갈게요. 평면구조 화합물을 찾아보래. 하나씩 더 해보죠, 뭐. 평면구조. 볼까요? 자, 베릴륨에 CL이 2개 붙으는 거 우리 아까 여기서 봤잖아, 이거. 이거는 무슨 구조겠어? 비공유가 없어. 이거 지금 비공유가 0개, 공유가 몇 개? 두 쌍. 아, 그럼 풍선 2개 있는 거네. 그럼 이거 뭐야? 직선형이지 뭐. 직선. 그럼 두 번째, BCl3 같은 경우 어떻게 됐을까? 붕소가 있는데, CL3? 이거 한번 나타내볼까요? 비붕소가 있고요. 붕소는 몇 개? 제가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러면은, CL 하나씩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공유가 3쌍, 비공유는 없어. 그러면은 총 전자쌍, 총 풍선 개수는 3개. 그러니까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일 거고요. CCF 아까 했던 거네요, 요거. 맞죠? 요거는 공유가 4개고요. 비공유는 없어요, 아예. 그럼 뭐야? 정사면체. 정사면체. OCl2. 요건 어떻게 됐을까요? OCl2. 그래 보면 되지 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CL이랑 하나 결합하고 CL 하나 결합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공유가 2쌍, 비공유가 2쌍. 그러면 공유 2개, 비공유 2개, 공유 2개, 비공유 2개, 풍선 4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풍선 4개 있는 것 중에 2개만 풍선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구분형. 되시겠죠? 그래서 1번에 답 찾아볼까요? 평면 구조는 누구누구 있니? 했더니 평면 구조는 요거. 3개가 다 평면 구조지. 맞나요? 평면 구조. 요거. 3개가 다 평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이 가장 큰 분자를 물었어요. 결합각이 가장 큰 분자. 누구일까요? 결합각도. 각도 가장 크려면 최대한 안 밀려가야 돼. 풍선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풍선이 이제 큰 풍선이 들어오면 나머지 애들 밀려간댔잖아요. 비공유가 들어오면 공유끼리 밀려가거든. 얘들 쪼그라들거든. 근데 최대한 안 쪼그라드는 애를 찾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요게 안 쪼그라들었으니까 결합각이 클 건데 그거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는 3개만 나눴으면 되니까 풍선 3개밖에 없으니까 120도 형성할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지? 네. 풍선 2개밖에 없는 애요. 직선 구조. 요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결합각이 가장 클 겁니다.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왜? 직선형이니까 뭐 180도예요. 180도. 아이고. 180도. 라고 표시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까요? 이주기 원소에서 염소화합물을 그 분자 모형으로 나타냈어. 염소가 들어가 있는 앤데요. 우리 이것만 봐도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군지가 바로 보이긴 할 거예요. 나중 가다 보시면. 그럼 왼쪽에는 지금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잖아요. 이건 이제 삼각뿔 모양이죠. 그럼 바로 전자쌍이 몇 개인지가 나옵니다. 볼까요? 평면 삼각형 구조는 3개만 나눴으면 되니까 풍선이 3개인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게 3개고요. 비공유가 몇 개여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가운데 중심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게 3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 이주기면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누구 있지? 네, 붕소예요. 이 가운데에는 붕소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뿔도 볼게요.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밀려난 거고 그럼 풍선이 총 4개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풍선이 총 4개. 그 풍선 중에 공유하고 있는 풍선이 3개, 비공유 풍선이 여기 안 보이는 것같서 여기 어디 숨어있는 비공유가 하나 있나 봐. 비공유가 하나. 이런 식으로. 안 보이지만 여기 어디 비공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하나 있고요. 비공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게 3군데인 원소였구나. 그럼 걔는 누굴까요? 네, 질소입니다. 이 주기에서 걔는 질소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옳은 거 골라보시면 답은 5번 나오실 겁니다. 중심 원자는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집니다. 여기 한 쌍. 그려줬죠, 아까 선생님이. 나의 결합각은 109.5도보다 어떨까요? 109.5도 일단 아니야. 이거보다 클까, 작을까? 어떨까? 네, 109.5도보다는 작아야겠죠. 왜?
얘가 큰 풍선이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많이 밀어낸댔잖아. 얘네들 다 쪼그라들어야지. 그래서 결합각은 109.5도보다 작다. 한 107도 정도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숫자를 외우진 않더라도 큰지 작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 끝나가요. 자, 다 끝나갑니다. 6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이주기 원소 소소화물이다. 위화물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얘기했네요. 위화물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나타내면 되지. 뭐 별거 있어? 해보면 되지. 자, CH4네요. 자, 바로 그릴게요. C 밑에다가 선 그릴까요? 공간이 여러분들 보시기가 밑에가 좋겠네요. C, H 4개랑 4군데서 공유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NH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과 전자 표시했고요. 그럼 수소가 3군데서 공유하면 되겠어요. H2O 같은 경우에는 산소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만들어주면 되겠죠. 비공유 전자 2개씩, 2개씩, 한 쌍, 한 쌍, 2쌍 찍었고요. 공유한 거 있는 거 이렇게 찍었죠. 자, 그랬을 경우에 2번 문제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는 무엇인가? 그 까닭을 써보자.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 누구다? 얘네처럼 공평하게 있는데 말고 큰 풍선이 많이 들어올수록 찌그러진다고 했잖아. 결합각은 얘가 제일 적겠죠. 얘가 왜?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밀어내는 거예요. 비공유끼리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비공유가 공유 밀어내는 반발 그다음 크고요. 공유끼리는 반발력이 제일 작아서 제일 많이 밀린다고 했지. 그래서 결합각이 제일 작은 거예요. 얘의 결합각은 104.5도밖에 안 돼요. 나 얘의 결합각은 어떨까요? 이거보단 크겠지. 근데 얘의 결합각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덜 밀려나 있으니까. 그래서 결합각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까닭을 써봐라 하면은 뭐 가장 작은 분자는 H2고요. 그 까닭 써봐라 하면은 뭐 큰 풍선이 2개나 있으니까요. 근데 큰 풍선이라고 쓸 수는 없고 이걸 뭐라고 적어야 돼? 비공유 전자쌍 수가 여기 이 셋 중에서 제일 많아. 비공유 전자쌍 수가 제일 많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암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형상평가 없는 것 같죠? 형상평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제는 있어야 돼요. 과제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푼 153쪽 화면 있잖아요. 중단어 마무리 문제 푼 화면 요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거 찍어서 올리세요. 혹시 지금 논다고 다 못 푸신 분들은 선생님 쉬는 시간 10분 정도 연장 더 해줄 테니까 찍어서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다음 교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10분 더 여유 있죠. 쉬는 시간까지 그거 완성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세요. 그걸로 오늘 과제 제출이랑 출석 체크할 거예요.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는데 문제 풀이까지 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